위험이 있을 때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위험이 있을 때 우리가 먹어야 될 식품들이 있습니다. 위험을 해결하는 거 정말 간단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10년, 20년, 수십 년 동안 위가 소화가 안 되거나 이게 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정말 위가 좋아질 수 있다, 위장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우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이 위장에 있는 염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한 번은 제 유튜브 영상을 한 분이 시청하신 뒤에 이 올리브유라는 그 기름을 접하게 되셨습니다. 이분은 일반적으로 기름이 뭐 다 거기서 거기지라는 생각에 큰 뭐 기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올리브유를 구입해서 드셨는데 이 올리브유를 매일 아침 저녁 이렇게 2번을 드셨다고 합니다. 근데 이분이 한 7년 정도 됐던 위장병이 완치가 되었다고, 본인이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위염도 없어지고요. 그 다음에 위로 인한 증상들이 모두 다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 기간이 딱 2주에서 한 달 그 사이에 좋아졌다고 합니다. 올리브유는 위염의 최고의 기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약도 아니고 신비의 뭐 어떤 보약은 아닙니다만 이 올리브유를 지속적으로 먹는 위염 환자들이 대부분 나을 수 있다는 거죠. 물론 올리브유를 먹으면서도 위장에 너무 해로운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자극적인 음식이라든지 과식이라든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뭐 이것에 대한 효과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.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로운 습관들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올리브유를 드시잖아요.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의 염증들이 해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올리브유는 기름 중에서 저는 최고의 기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올리브유에 포함된 이 올레인산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요,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소화 기관을 강화시킵니다. 그래서 올리브유를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위염과 혹은 장염, 또 위궤양까지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. 위염이 있을 때에 매일 올리브유를 한 2스푼씩 한 번 내지 2번을 드신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. 이 증상이 대부분 2주에서 한 달이면 해결되더라고요. 그런데 때로는 한두 번 드셨는데도 위장이 안 아프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올리브유의 그 기름 자체가 우리 그 위장에 들어오면서 위를 강화시키는 거죠. 그런데 레몬도 굉장히 좋지만 레몬 같은 게 산이 많아서 오히려 위장에 어떤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. 근데 레몬이나 이런 항산화 물질들이 많은 것들 중에 이게 이제 산성식품들이나 혹은 위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식품이 있는가 하면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위장 안에서 굉장히 반가워하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우리 몸이 올리브유를 딱 섭취하게 되는 순간 우리 위장이 너무 좋아해요. 그래서 그 좋아한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우선은 위가 쓰리거나 아플 때 먹으면 위가 좋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물론 느끼한 분들도 있겠죠. 그것을 드셨을 때 뭐 안 맞는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, 자, 그런 분들은 올리브유 양을 소량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점점 늘려나가시면 좋은데, 근본적으로 올리브유의 이 항산화 물질, 항염 성분들이 염증을 굉장히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올리브유를 언제 드시면 좋냐, 어떻게 먹으면 좋냐, 이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. 올리브유는 우선은 속이 너무 아프거나 막 쓰릴 때 이럴 때 이제 한 스푼씩 드시면 아주 좋고요. 이걸 지속적으로 내가 위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공복에 하루 한 2번 정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. 물론 식사할 때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. 왜냐면 이제 내가 아침 공복, 저녁 공복에 먹는 것이 좀 많이 있다,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 하는 분들은 식사할 때 드셔도 되는데, 우선 그냥 당장 위장의 건강만 생각하는 분들은 공복에 한 2번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. 단 올리브유의 진짜 효과는 좋은 올리브유여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올리브유가 좋은 올리브유일수록 항염이나 항산화 물질의 어떤 기능들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. 똑같은 올리브유라는 이름이라 하더라도 올리브의 종류는 정말 많거든요. 퓨어 올리브유부터 시작해서 엑스트라 버진, 그리고 또 심지어 프리미엄 등급까지, 이런 부분들이 그 올리브유 기름을 고온에서 짜냐 아니면 저온에서 짜느냐 아니면 내 압착으로 짜느냐 혹은 또 산도를 어떻게 맞추냐,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좋은 올리브유를 잘 드셔서 위험을 싹 해결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.
아니다도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